진료 부장은 하시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하는 인공진피까지 하고 오늘 수술하고 인공진피까지 하고 또 이제 지난번 같이 퀴즈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중환자실에서 꼭 필요한 건데 중화상 치료에 필요한 수액소생술, 그 다음에 뉴트리션, 영양, 그 다음에 중화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케어를 하는 것,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흉터, 실제로 흉터 치료를 어떻게 하고 실제 어디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해서 항상 신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이나 되면 마치고 또 퀴즈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파트는 좀 뭐 우리하고 연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환자가 처음에 응급실에 와서 어떤 응급조치를 하고 입원을 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또 드레싱을 할 때 어떤 재료를 쓰고 그리고 수술이 필요해서 어떤 수술을 하고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흉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쭉 알고 계시면 환자 어느 부서든 간에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작을 시작을 했는데 조금 재미없는 부분도 있고 관심이 없는 파트도 있어서 많을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덧 이제 중반을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잘 모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수술적 치료와 관련된 이게 강의하는 것만 지나가고 나니까 잘 보시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이 제가 출판은 하지 않았지만 책을 하나 썼어요. 화상 치료와 간호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이거 군자 출판사에 이 원고를 줬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출판하겠다고 이렇게 제의가 왔고 그 다음에 이거를 책으로 내려면 여러 가지 레퍼런스도 달고 그리고 인용하는 무슨 테이블이나 그림, 뭐 도표 이런 거는 또 원저자들한테 허락을 다 받아야 돼요. 요즘은 그 저작권이 원저자들이 다 외국에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뭐 책은 원고는 다 썼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아직은 출판을 못하고 있고 출판사에서는 교정하고 이렇게 하면 책을 내주겠다고 일단 승낙을 받은 상태인데 처음에는 정열적으로 일을 했는데 나도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좀 지쳐가지고 책을 낼까 말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인데 오늘 나눠드린 거는 이 제가 쓴 책에 있는 챕터입니다. 챕터 중에 한 6챕터에 보면 제목이 화상에서의 수술적 치료와 관련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나중에라도 이걸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면 또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요 원고에서 조금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빠진 내용들은 나중에 수술실에서는 수술방 식구들은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 챕터에 있던 내용을 다 추가해서 한번 유인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상에서의 수술적 치료와 관련입니다. 화상 치료에 필요한 수술의 종류. 중요하거나 혹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화상을 입으면
화상을 입으면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들어보는 이야기가 가피입니다. 가피란 뭐냐? 뜨거운 열에 의해서 피부가 변성이 온 거예요. 그 피부 변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피부에 있는 단백질 변성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변성을 가피라 합니다. 가피는 뭐냐? 열 손상에 의해서, 열 에너지에 의한 피부의 손상인데 단백질 변성을 이야기합니다. 단백질 변성. 자, 이런 게 생기지 않는, 단백질 변성이 생기지 않으면 비교적 가벼운 화상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신재성이도 혹은 조금이라도 깊은 화상들은 단백질 변성이 생깁니다. 열 손상에 의해서 조직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조직 중에서도 대표적인 단백질 변성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볼 때는 조금 허옇거나 밖에서 볼 때는 좀 노랗거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가피도 아주 두꺼운 가피가 있고 얕은 가피가 있는데 열 에너지에 의해서 화상을 입으면 그렇게 생깁니다. 우리가 환자들한테 쉽게 설명할 때 제가 빨간 데는 깊은 데가 아니다. 빨간 데는 열에 의한 피부의 손상이라도 어떤 단백질의 손상으로까지는 안 갔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랗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전 시간에 이야기한 연고, 다양한 드레싱 연고나 드레싱 머티리얼에 의해서 이게 녹아버리면, 라이시스가 돼버리면 수술로 가피를 제거할 필요가 없는데 며칠이 지나도 이게 녹지 않은 경우에는 가피를 제거하는 가피 절제술을 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 직원들이 많이 들어봤던 에스카렉톰입니다. 가피를 영어로 에스카라. 에스카렉톰, 없앤다는 거죠. 액톰이라는 말은 정비사로 없앤다, 제거한다 그런 뜻이. 그래서 에스카렉톰이 이렇게 돼서 가피 절제술. 자,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가피 절개술이 있어요. 가피 절개술. 뭐 아시는 분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겠지만은 이런 가피가 두껍게 이런 손이나 하지에 아주 두껍게 혹은 흉부에 아주 두껍게 있으면 이 가피가 딱딱해요. 딱딱하기 때문에 보통 삼도화상 같은 게 딱딱하니까 여기가 너무 그러니까 이 조이는 효과를 줘요. 가피가 콱 조이는 효과를 줘요. 여기.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혈류가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 혈류를 풀어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절이다가 나중에는 감각이 우리 하다가 이게 감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이게 손이나 이런 걸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이는 거를 절개를 넣어줍니다. 가피로 인해서 조이는 거를 절개해서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가피 절개술입니다. 그래서 이 가피 절개술은 응급실이나 아니면 수술실이나 이런 데서 급하게 응급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는, 오늘 나중에 슬라이드 보면 있을 겁니다. 칼집을 넣어주는 게 절개술. 그 다음에 절개술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이 지나서 가피가 형성된 부분이 있으면 드레싱을 하다가 이게 라이시스, 녹이지지 않으면, 안 녹으면 나중에 에스카렉토미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드레싱하면서 에스카렉토미를 기다리느냐 하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깊이가. 그러니까 2도가 깊은 2도가 3도.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반 병원하고 다르게 꼭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2도 화상으로 진단이 됐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2도가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깊은 2도로 변화합니다. 깊은 2도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3도로 갑니다.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컨버전, 이걸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 원무과에서 심재성 2도냐 차트 보고 섣불리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이런 컨버전이 생긴다는 거죠. 보통은 7일 이내에 컨버전이라는 말은 깊어진다는 거예요. 전환이라는 뜻인데 이 화상 상태에서 깊어진다. 그래서 처음 본 의사가 2도네 이래갖고 세컨 디그리 몇 프로 이렇게 진단에 차팅을 초진 차트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막 치료하다가 다 아물고 갔는데
차트에 보고 아 이도입니다. 내가 치료를 3주 이상 4주 동안 했는데 어떻게 이도냐? 초진 차트에 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문과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절대 이 차트를 보고 그걸 갖다가 파이널 다이아그노시스, 즉 데피니트 다이아그노시스, 확진이 아니라는 거죠. 초진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처음 볼 때는 이도였다. 우리가 이도라는 것은 진피의 일부분만 파상을 해주죠. 근데 이렇게 컨버전이 일어나면 뒤에 보는 선생이 이거 심재성인데?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 심재성. 그래서 그 초진 차트를 안 바꾸고 그냥 프로그레션 노트에 적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심재성 이도가 될 수도 있지만 안 적고 치료만 해가 차팅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이도라. 그럼 차트만 보면 이도인데? 쭉 보면 심재성 이도임. 그래서 심재성 이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도냐? 마찬가지죠. 처음에 볼 때는 좀 깊어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깊은 게 아니고 이렇게 녹아서 가피가 저절로 조금 녹아서 보통은 그렇게 깊지가 않다. 대부분은 여기서 이리 가지는 않는데 처음 볼 때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 이도였는데. 그래서 절대 차트 보고 의무 기록 보고 함부로 말을 해주면 안 되는 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의사들은 아니까 차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게 확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데 보통 의사들이 진단할 때 확진하고 초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차트에 초진에 뭐라 적혀가 있으면 그게 단 줄 알아요. 근데 이거는 의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초진 기록하고 확진 기록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차트 보고 환자가 의뢰가 오고 뭐 심재성 이도가 돼야 보험금을 타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차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차트에 보니까 심재성 이도인데요. 근데 치료는 일주일 이내 끝났어. 그 사람은 확진은 그냥 이도예요. 근데 왜 심재성 이도로 집중해요? 처음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방금 내가 이야기한 상처가 변할 수 있고 꼭 의무과가 아니라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들은 이런 이도로 진단이 나도 심재성 이도로 컨버전 될 수 있고 심재성 이도가 났는데 뒤에 의사가 3도라 하더라. 시간이 지나서 컨버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안정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이 가피라는 개념입니다. 자, 가피는 급성기 때는 열어주는 절개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많아요. 우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에스카레이터. 가피를 없애주는 거예요. 자, 가피를 없앴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내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밖에 있는 표피, 에피더미스, 안에 있는 진피, 더미스입니다. 진피 밑에는 뭐가 있죠?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 빠르게 설명을 하시면 1도 화상, 얕은 2도 화상, 진피까지 내려가면 깊은 2도, 피하 지방까지 가면 3도. 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이제 알겠죠? 자, 1도, 2도, 깊은 2도, 3도입니다. 자, 가피라는 거는 표피에서는 가피가 생기지 않아요. 그 1도는 가피가 안 생깁니다. 진피를 포함한 2도나 심재성 2도일 때 가피가 생기는데 3도는 당연히 생기고. 자, 가피가 생겼다 해봅시다. 이렇게 가피가 생겼다. 이게 단백질 변성이 이만큼 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절제를 해내야 돼요. 안 녹으니까, 자, 이걸 잘라내버려요. 이렇게 가지고 잘라내버려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뻥 뚫렸어요. 잘라내고 나면 피만 나고 없겠죠. 그럼 원래를 상처를 치유하려면 이걸 덮어줘야 돼요. 클로즈를 해줘. 원래의 피부의 연속성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중화상 같은 경우는 다 걷어내고 위에 덮어주는 걸 카데바스킨을 줬죠. 자기 피부는 아니지만 같은 사람의 피부로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종이십니다. 자, 이거를 제거하고 크기가 작을 때는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크기가 작을 때 집어주죠. 일정 부분이 크기가 아주 메이저라서 동종이식까지 할 필요 없다 하면 요거에다가 빨리 암호를 하고 칼로등을 붙이죠. 근데 깊어서 칼로등으로 해결이 안 된다. 칼로등은 보온거리가 3도는 안 된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사실은 3도 써도 돼. 근데 원래 처음 제품이 신재생 2도를 수술 안 하고 그냥 아물게 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 기준이 처음에 제품 나올 때 그렇게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신재생 2도가 되지 3도는 안 된다는 거지. 3도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의학적으로 사실은 의사가 붙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3도가 써도 당연히 좋은 건데 왜? 이걸 아물게 하니까. 근데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수술 안 하고 그냥 덮어서 아물게 하는 제품의 용도로 냈기 때문에 신재생 2도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어쨌든 보온급여는 그걸 깊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까지 깊으면 다 잘라내고 진피를 붙이고 이 진피가 진피니까 그래서 요 사이를 인공 진피를 덮고 그 위에다가 피부를 다시 붙이고 그래서 이런 인공 진피가 흔히 말하는 헬라. 자, 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림으로 봐서 진피를 깊이 얇게 진피가 나오면 그 제거하고 칼로등 붙이고 깊게 가피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있으니까 인공 진피를 좀 커버해주고 그 위에다가 다시 붙이고 피부를 다시 붙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을 3도 화상은 당연히 여기까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피부를 덮어줘야 되죠. 방법은 카데바를 덮고 나서 피부를 붙이든지 인공진피를 깔고 나중에 피부를 붙이든지 어쨌든 덮어줘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사전에 강의하기 전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화상은 피부의 로스예요. 피부의 결손이에요. 깊이가 어떻든 간에 피부가 결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의 기본은 이 안 좋은 가피를 제거하고 난 뒤에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클로즈가 필요하다는 거죠. 클로즈가. 우리가 위 수술할 때 위 잘라내고 위를 다른 거하고 연결해줘야 되듯이 화상은 가피를 제거하고 난 뒤에 그걸 덮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раф트, 얼리 익시즈 빨리 제거해주고 클로즈를 해주자 하는 게 수술적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죠. 얼리 익시전 앤드 클로즈. 그 클로즈 하는 재료가 알로그раф트 같은 카데바 스킨을 쓰든지 무슨 칼로즘을 쓰든지 인공진피를 쓰든지 뭐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써서 클로즈를 해준다는 거지. 원래 피부의 상태로 돌려주기 위해서. 이걸 클로즈를 안 하면 진물도 나오고 감염도 되고 막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 로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덮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sepsis에 빠지는 거죠. 감염, 온데 감염이니까 넓은 부위에.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한 이유가 화상 수술의 기본은 가능하면 익시전, 즉 에스카렉토미, 절제, 가피절제술 같은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클로즈를 하는 거. 그 개념이 필요하고 그 개념을 현대적 화상 치료의 그 개념이 처음으로 정립된 게 2차 대전 중에 그게 정립이 됐어요.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내가 그 긴 책에 보면 히스토리에 보면 뭐 꿀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향료, 몰약 뭐 다양한 종류의 히포크라테스 이전부터 그리스 때부터 무슨 약초를 쓴다든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거하고 덮어주는 그 개념이 1940년대 이상부터 이제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데 원칙은 하나예요. 빨리 제거해주고 아까 죽은 단백질의 변성이라는 가피를 빨리 제거해주고 덮어줍니다. 그 개념을 일단 아시고 그 책을 유인물 잘 집에서 읽어보시고 자 슬라이드는 수술의 슬라이드만 보면 돼요. 그게 안 되네. 자, 우리가 제거하는 방법이 수술하는 방법인데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저렇게 칼로 왓슨이라는 건데
왓슨이라는 칼로 제거하는데 피가 막 나요. 피가. 그죠? 피가 난다는 것은 화상 수술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 살아있다는 거죠. 피가 나면. 아까 말했죠. 죽어있는 가피는 피가 안 나요. 이렇게 칼로 살살살살 긁으면 피가 난다. 이러면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조직은 건드릴 필요가 없고 죽어있는 조직 이야기하던 가피절제술, 가피를 제거하는데 랜드마크가 되는 피난다. 살아있는 브리딩이 있다. 이러면 충분하구나. 피나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칼로 더 이상 제거 안 합니다. 저 애기 사진도 있는데 저렇게 죽어있는 가피를 제거할 때 피가 난다는 피 날 때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잘 보이십니까 혹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커멓죠. 이 정상살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여기도 누렇죠. 여기 보면 이게 다 화상 때문에 생긴 단백질 변성이 생긴 이게 다 가피라는 거죠. 정상 피부가 아니고 실제 열 손상에 의해서 피부의 손상이 생겼는데 그거를 가피를 하고 노래된 거를 제거해서 또 노랗죠. 피하 지방이에요. 피하 지방 위까지 제거를 하고 여기는 하얗게 보이는 이건 더미스예요. 진피. 또 까뭇까뭇한 거는 모비로 찢어가지고 피나는 데를 찢어서 그래서 살아있는 조직 물론 수술 도중에 피가 났어요. 저렇게 해서 피가 나서 지혈을 다 시키고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든 그런 수술을 가피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정상 피부가 아니고 지저분하죠. 이게 다 가피라는 거죠. 그걸 제거하면 살아있는 지방도 보이고 진피도 보이고 이런 조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가만 놔두면 다 피부가 없기 때문에 다 감염이에요. 그래서 덮어주는 거예요. 빨리 덮어줘요. 피부 이식을 하든지 사체 피부를 붙이든지 어쨌든 인공진피를 붙이든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 익시전 앤 클로즈 화상 수술의 기본은 그거라고.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 정상 피부 같아요? 팅팅 불어가지고 이런 데는 다 써져요. 그거를 다 이렇게 제거해서 아주 프레시한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가피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마취 끼고 나면 무지하게 아플 거예요. 껍질이 벗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다 사체 피부로 덮어줘요. 그래서 사체 피부를 덮으면 자기 피부인 줄 알고 우리 몸이 처음에는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피부인 줄 알고 이게 붙어요. 다른 사람 피부인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환자 상태가 좋아지면 이게 내 피 아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기 시작해요. 우리 몸에서. 면역이 좋아지면. 면역이 떨어졌을 때는 이게 내 피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안 되면 이게 다 탈락해요. 사체 피부는 붙여놓으면 새카맣게 변해서 탈락해요. 그때까지 환자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래가 1주나 2주 지나가 사체 피부 제거해가 원래 피부를 자기 피부로 붙여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이런 시술 자체가 가피절제술인데 탄젠시알 익시전이라는 말은 피가 나는 정면절제술인데 피가 나는 데까지만 제거하는 기술적으로. 자, 이건 영어로 되는데 영어 슬라이드라서 내가 바꾸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근막절제가 근막절제, 페이시알 익시전. 자, 그때 해광의 구조를 할 때 여기 밑에 피하 지방 밑에 근육이 있겠죠. 그죠? 근육이 있어요. 근육 머슬. 그러니까 머슬을 덮고 있는 게 근막이죠. 근육을 덮고 있는 근막절제술이라는 것은 지방까지 다 날리고 여기까지 다 날리고 수술적으로 지방까지 다 날리고 근육이 보이는. 자, 이렇게 가피절제를 하는데 보통은 피가 나는 부위만 제거하니까 지방도 보이고 진피도 보이고 하는데 아주 깊이 화상을 입었을 때, 특히 이제 화염 화상 같은 거, 고온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는 지방도 맛이 갔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방까지도 싹 다 제거를 해서 수술 시야에서 근육이 보여요. 그렇게까지 깊이 제거하는 것을 근막절제술이에요. 이것도 가피절제술의 기술적인 일면입니다. 자, 많이 탔죠. 예전에 우리 병원에서 해보던 환자입니다. 이런 폭파에 의해서 다 이렇게 탔어요. 요 옆에 칼집 보입니까? 칼집. 여기도 칼집. 이게 여기도 칼집이 보여요. 칼집 안에 보면 노리끼리한 지방이 보여요.
이게 뭐냐? 아까 이야기한 응급으로 밑으로 피가 안 통하니까 칼집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압력을 릴리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손이나 발끝으로 가는 압력을 줄여주고 가슴에 칼집을 넣은 거는 숨을 쉬려 하는데 이게 가비가 팍 잡고 있어요.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폐가 손상이 있는 게 아니고 딱딱한 피부 때문에. 그래서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쭉. 우리가 호흡할 때는 근육을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호흡이 잘 안 될 때는 환자들이 뭐 이기는 근육이 쓰는 걸 보여요. 이럴 때 근육이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평소에 호흡은 안 보이는데 저런 사람들은 근육이 막 쓸라 하는데 이게 딱딱하게 잡고 있고 그래서 칼집을 뒤에 사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환자들을 다 제거하니까 여기 보여요. 이런 색깔들 이게 근육 색깔이에요. 보입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근막이 잘리갖고 안에는 근육까지 아까 말한 이렇게 가상을 깊이 입은 사람들은 지방까지 다 제거하니까 이 사람들은 피하 지방이 안 보이잖아요. 노란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노란 게 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는 거를 많이 치는 거를 근막절제술이에요. 혈관 우리 보이는 혈관도 다 보이는데 혈관들은 다 정리돼 있고 맛이 좀 다른 거죠. 어쨌든 근막이라는 건 위에 지방이 안 보이고 근육 있는 데까지 아시겠죠? 이런 것도 다 그냥 가피절제술의 일종이에요. 자, 실제로 이만큼 큰 사람, 보통 이런 사람들은 한 7, 80%씩 하는데 보이죠? 근육이에요. 근육이라고. 이런 거는 지방까지 탔기 때문에 다 제거하고 난 뒤에 근막입니다. 이게 근막절제술인데 같이 피나는 데만 제거하는 전면절제술, 근막절제술 이렇게 나눕니다. 자, 실제로는 해보면 근육까지 나가는 근막절제술도 있고 그다음에 피나는 데까지만 친 탄젠시알 전면절제술도 이렇게 보통은 임상적 수술해보면 혼합이 돼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 이런 환자들이 요 가슴에 칼집을 넣어놨죠. 이게 이제 가피절개술입니다. 절개 해서 살려놓고 수술할 때는 이 라인도 서클라벤 라인도 수술 자리가 없어가지고 수술 사이트에 직접 없습니다. 이거는 보통 환자들 같으면 금기인데 화상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라인도 이제 수술실에다가 이어서 화상부위다 이렇게 칼집을 넣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하니까 일부는 근육이 보이고 일부는 지방이 보이는 탄젠시알 익시전 즉 전면절제술 그 다음에 근막절제술을 혼합해서 실제로 쓰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화상수술 중에 가피절제술이다. 가피를 제거하는데 깊이에 따라서 잘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살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렇게 칼집을 절개를 넣는 환자를 수술 시야에서 보면 이게 근육밖에 없어요. 지방이 없어요. 근데 이쪽은 지방이 좀 남아있고 근육이 실제로는 근막과 정면 절제술을 혼합해서 이렇게 쓴다. 자, 이렇게 제거하고 난 뒤에 덮어야 돼요. 내가 이야기했죠. 덮는데 중화상들은 자기 피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체 피부를 이용해서 하는데 자, 사체 피부를 통해서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 덮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덮어주기 위해서 사체 피부를 썼어요. 사체 피부를 썼는데 이 사체 피부도 제일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 사체 피부를 먼저 쓴 바탈로그라미라고 동종 피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뭐 역사적으로는 뭐 몇몇 있지만 개 피부를 쓰고 양 피부를 쓰고 염소 피부를 쓰는 시도는 중세 때부터 조금 있었어요. 근데 현대적 개념의 사체 피부 아까 지금 삭가 제거하고 저런 상태에서 다 제거했는데 마취 깨면 무지하게 아프겠죠. 그러니까 덮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빨리 제거하고 빨리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피부 중에 자기 피부가 모자라니까 자기 피부를 못 붙이니까 사체 피부를 쓰는 거예요. 같은 사람의 피부고 기증을 받은 사람. 우리가 장기 기증하는 사람은 홍파, 간 기증하지만은 미국에서는 피부도 기증하거든요. 그 기증받은 피부를 보관해놨다가 우리나라에 수출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부 기증까지 하는 사람은 한 달에 10명이 채 안 된다 그래요. 장기 기증은 많아도.
피부까지는 안 된다. 근데 피부도 기증합니다. 장기만 기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수입해서 쓰거든요. 미국에서 수입하고 유럽에서 수입하고 그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기증하는 거는 너무 작아서 우리나라 화상환자들한테 쓸 수가 없어요. 자, 미국 2차 대전 때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은데 조금 양해해 주시고 2차 대전 말기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 진주만 공습해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붙었죠. 그러니까 미국 해군들이 죽었어요. 죽고 있는데 부상 당한 사람도 또 있거든. 파상으로. 전쟁 나면 파상이 많으니까. 총상은 화상도 많으니까. 그래서 죽은 해군의 시체에서 피부를 떼가지고 같은 미국 해군의 화상 환자한테 붙이기 시작했어요. 1940년대부터. US 네이비 스킨뱅크가 처음 이제 시도된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살렸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의 피부는 바로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옆에서 떼고 피부를 주고 자란 피부를 팍 떼고 바로 갖다 붙이는 거. 프레시아라는 거죠. 신선. 그래서 신선 프레시한 프레시 알로그라프트 동종. 만약에 바로 못 붙이더라도 냉장고에 이어놓고 가채 피부 떼가 냉장 보관해놨다가 네? 냉장 보관은 보통은 2주까지는 냉장 보관해서 사체 피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스킨뱅크가 병원 근처거나 병원에서 운영을 하면 떼가지고 냉장고에 이어놨다가 화상 환자가 생기면 냉장고에서 꺼내가 붙여요. 그게 프레시 알로그라프인데 그거는 미국에서는 실제로 존재해요. 기증자가 많기 때문에. 그랬다가 2주 정도 보관하는데 한 10일쯤 내면 기증자가 그러니까 환자가 안 생기면 이걸 갖다가 다시 프로전으로 바뀌어요. 동결로 바뀌어요. 그래가 극초저온으로 있다가 안 쓰면 한국으로 수출. 그래서 이게 좋은데 이게 안 될 때 우리나라는 이게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대부분 다 동결된 거 봤어요. 냉동. 지금 우리 수술방에 마이너스 80도짜리 냉장고가 있어요. 마이너스 80도. 온게 여기 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실제 환자 생기면 거기서 끄집어내서 쓰고 있어요. 자, 이거를 하는 거는 떼가지고 동결시키는 걸 기술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냉동인간이라는 소리를 하죠. 냉동인간. 그것도 이런 개념이에요. 그대로 냉동시켜놨다가 그대로 이제 하는 건데. 자, 이러니까 기술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유럽은 돈이 없으니까 미국은 돈이 많아도 유럽은 돈이 없어요. 유럽연합에서는 야 어차피 자기 것도 아닌데